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피고인석에 오늘 앉았습니다. 촬영은 불허됐습니다. 촬영을 불허해달라고 피고인 측에서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알아서 불허해 준 겁니다. 공소 사실은 모두 부인했다고 합니다. 주요 증언과 증거도 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어떤 부분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까? 먼저 서영주 소장님. 일단 재판부가 공개를 불허한 부분들은 국민들이 되게 의아해할 겁니다. 그 재판부 담당 판사가 주기현 판사죠. 구속 취소 결정 시와 날을 이상하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 그러니까 인신의 구속을 풀어줬는데 재판 과정에서 첫 일정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으로 특혜를 준 부분들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죠. 예. 주기현 판사가 어떤 생각으로 그랬을까? 일반의 상식과는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을 넘어서서 이건 역사의 한 장면으로서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에게 이거는 교육 차원에서의 문제다. 왜냐하면 내란을 저지른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절대적으로 여러 가지 특혜라든지 사회적으로 이런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된다. 이걸 보여준다는 단면에서는 최소한 전체 일정의 공개는 아니더라도 첫 출석 일정 부분은 공개했어야 마땅하다라고 예.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피고인 윤석열의 오늘의 82분 진술, 저는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반성하지 않는구나라는 차원에서 첫 번째는 헌재 결정문 읽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저지른 비상계엄은 당신은 이게 통치행위가 아니라 내란행위로서 파면합니다라는 결정문인데 그걸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결국에는 승복 메시지가 안 나온 이유를 알겠어요. 불복하겠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82분 동안 확증적 내란행위의 어떤 확인범, 그러니까 이 본인은 그냥 확신범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저는 매번 얘기를 했으나 이 정도 되면은 윤석열 이 피고인은 확증적 망상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 치료 방법으로는 격리를 통해서 치료 감호가 필요한 상태다.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된다 해도 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보엽 의원님. 내란 속의 윤석열은 참으로 뻔뻔하고 미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이 아니라 내란 몰이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요 증거와 증언도 모두 부인을 했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파면한 5가지 사유, 이것도 모두 부인을 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주장을 하다가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면 같은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바꾸죠. 그런데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은 참으로 뻔뻔하고 미련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몇 시간 안 되는 사건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내란 이후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행에 공룡 모양의 물총을 가지고 들어간 범죄 행위가 있었죠. 실패한 은행 강도가 물총 갖고 들어가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 돈도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은행 강도가 귀여운 은행 강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변론 전략도 무지 뻔뻔하고 미련하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변호인들이 오늘 써서는 안 될 표현을 썼습니다. 윤석열이 뭔가를 얘기를 진술하려고 하는데 그건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즉시 문제 제기를 하고 피고인을 피고인이라 불러라.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없다. 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판사는 그 주장이 맞다. 앞으로 변호인들은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 피고인으로 불러라. 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정정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대통령께서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
몹시 불쾌합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도 자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 이상으로 군인들이 불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령관들이나 부대장들이 저와 장관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비상 매뉴얼로 조치를 취했지 않나 싶다고 말한 겁니다. 자신이 병력 투입을 지시한 사실은 무시한 채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소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탄핵 심판 증언과 비슷합니다.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전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헌재는 나라에 봉사하는 군인을 시민과 대면하게 한 건 윤 전 대통령이고 비극을 막은 건 오히려 시민과 군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지난해 총선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상대로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군의 정신교육을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인들이 공무원 같고 유약해 철저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계엄 사전 모의는 코미디 같은 얘기라 말했습니다. 이어 군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다 해도 알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군 사령관들을 불러 모아 시국 상황을 언급한 걸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 통수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을 두곤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은 헌재 심판정에서 자세히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하며 체포 시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길에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인연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내란 형사재판에서도 변호인으로 나선 김계리 변호사가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원이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건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겁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는데 김 변호사보다 훨씬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진을 찍으며 담 넘는 쇼가 다 찍혔다며 국회에 못 들어간 사람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도 직접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면전에서 앞에 훌륭한 검사들이 있다면서도 공소장을 봤는데 26년간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7, 8개월 벌어진 12.12 사태나 5.18 내란 사건 공소장도 이렇지 않고 간명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검찰 선배라는 점을 강조하며 후배 검사들을 가르치듯 훈계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꼽았던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선 부정선거 수사는 불가능하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하며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으므로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실한 선관위를 점검하기 위해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